안녕하세요. 문현석의 이맘때입니다. 오늘은요,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눈치 보는 분들 많으시죠? 사실 저도 그랬고요.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거절을 잘 못하고요, 생각이 많습니다. 또 늘 불안해합니다.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요. 사실 이런 특징이 다 연결돼요. 한 가지예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을 잘 못합니다. 왜 거절을 못하냐? 거절을 하면 상대방이 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질까봐, 혹은 나의 곁을 떠날까봐, 그래서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생각이 많아지죠. 내가 이 부탁을 거절하면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? 저 사람이 혹시나 날 싫어하지 않을까? 싫으면 날 떠나지 않을까? 날 사랑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? 라고 생각이 되게 많아요. 또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어떠죠? 마음이 불안해지죠. 불안해지니까 거절하지 못하고 힘들어도 승낙을 하게 되는 거죠. 사실 이게 하나예요. 다 같은 마음의 작용들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거절을 못하면 실제로 내 마음이 좋진 않은데, 싫은데도 거절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? 현실은 싫은데 이상은 싫지 않아야 되니까 현실과 이상이 이렇게 부조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요. 또 막 원망과 분노가 마구마구 쌓이게 됩니다. 실제로는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원망과 분노가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. 아주 치명적이죠. 네, 아주 치명적입니다.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건, 이렇게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게 되면 마음속에 이 보상심리가 생겨요. 내가 이렇게 널 도와주고 있으니까 다음에 너도 날 꼭 도와주겠지? 라는 보상심리가 생깁니다. 근데 물론 다행히 상대방도 나의 부탁을 잘 들어주면 좋은데, 들어주지 않으면, 이게 아니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. 않으면 그동안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원망과 분노가 상대방에게 터지게 되는 겁니다. 아니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하고 그 사람을 더 미워하게 되죠. 그러니까 이건 안 도와주니만 못하게 되는 거예요. 차라리 안 도와주면 보상 심리도 없는데, 싫은데도 불구하고 도와주니까 더 큰 걸 바라게 되고, 바라는 게 안 채워지니까 더 큰 원망과 미움과 분노가 터져버리게 되는 거죠.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. 안 좋은 습관이에요. 그래서 일단은 당당하게 NO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. 그리고 그 부탁을 거절할 때도 막 구구절절히 막 핑계를 댈 필요 없어요.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시간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라고 구구절절히 이야기하실 필요도 없습니다. 오늘 안 될 것 같아, 미안해, 이 정도로만 간단히 하시면 돼요. 구구절절히 하실 필요도 없어요. 설사 오후에 내가 무슨 일이 없는데도 그 부탁을 하기 싫다면 당당하게 그냥 오늘 안 될 것 같아, 미안해 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. 이야기하셔야 돼요. 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와 원망은 더 쌓이고요, 보상심리 때문에 더 힘들어집니다. 더 힘들어져요. 그래서 당당히 노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한다. 그리고 설사 내가 그렇게 한 번, 두 번 거절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를 떠났다면 그 인연은 그냥 떠나게 내비두세요.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나와의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.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나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과 어떤 공력을 투자할 이유가 있을까요? 물론 그 상대방의 존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 정도밖에 가치는 안 된다는 거죠. 서로가. 그렇다면 굳이 내 소중한 시간과 노력과 공력을 들여야 할까? 물론 내가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면, 그런 바람이 있다면야 공력을 들이면 좋지만, 조금 더 가치 있는 곳에 나의 인생을 투자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싶어요. 그러니까 당당하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실 필요가 있고요. 또 설사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이 나를 떠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흘려보내는 것이 더욱더 현명한 삶의 지혜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심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더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
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원망과 미움이 커진다고 했는데, 이것도 또 재밌는 검사가 있습니다. 또 심리학에서는 뭐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도 부르는데, 이게 뭐냐면 상대방을 도와주는 행위를 했을 때 A 집단과 B 집단으로 나누고, A 집단에게는 물질적인 보상을 줬어요. 근데 B 집단에게는 물질적인 보상을 주지 않았어요. 다시 상대방을 도와줄 때 A라는 집단에게는 어떤 물질적인 보상을 줬지만 B 집단에게는 물질적인 보상을 주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어느 집단이 더 만족도가 높았을까요?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어떤 물질적인 보상을 줬던 A 집단의 만족도가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? 하지만 실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. 아무런 물질적인 보상이 없었던 B 집단이 오히려 심리적으로 더 충만함을 얻었다는 거예요. 이게 뭐냐면 아무런 보상이 없이 상대방을 도와줬을 때 더 내가 즐겁고 행복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눈치를 보지 않고 상대방의 부탁을 들어줄 때에는 정말 내 마음이 즐거울 때, 이걸 도와준 게 내가 참 행복하다라고 느낄 때 상대방을 도와주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미 나는 상대방을 도와줌으로써 행복해졌으면 그 보상은 내가 행복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. 이미 나는 보상을 받았어요.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어떠한 물질적인 혹은 심리적인 보상을 받지 않아도 나는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. 이게 정말 내 삶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. 상대방에 따라서 행복하고 불행한 게 아니라 이미 그냥 내가 좋아서 도와줘서 내가 행복하니까 내 삶은 행복한 거예요. 이게 내 삶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. 아시겠죠? 자,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남의 눈치를 잘 보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그 사람의 특징은 거절을 잘 못한다.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많아지고 늘 불안해지죠.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당당하게 아니라고, 노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한다. 그리고 구구절절히 변명할 필요도 없고요. 그리고 설사 거절해서 상대방이 나를 떠난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지켜봐 주자.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도와줄 때는 정말 내 마음이 즐거울 때, 그때 상대방에게 도움을 줘라. 그것이 진정으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는,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.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. 그런데 그러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. 왜?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이 다 다르잖아요. 그래서 같은 행동을 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좋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나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. 벗어나셔야 돼요.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셔야 돼요. 그럴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. 하다못해 부처님도 예수님도 그런 성자들도 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. 상대방의 생각과 습관이나 어떤 관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또 관심받아야 한다는 강박으로부터 꼭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늘 당당하게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. 자,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.